자, 원의 방정식 3단원 기본 내용이다. 여기 있는 거는 볼게요. 일단 원이 뭐냐? 원의 방정식 찾지.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다시피 원의 방정식이 있다. 원이 뭐니? 동그란 거. 그러니까 점과 좌표라는 게 좌표 평면에 옮겨서 봤을 때 원도 자치야. 그렇지? 원은 어떠한 점들의 자치냐? 원은 점을 모아놓으면 그게 원이 되는 거지. 원은 어떠한 점들의 자치냐? 원. 한 점에서 1.5. 그치? 점에서. 점의 자치네. 그치? 이것도 원의 방정식도 자치야. 보통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지. 그치?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원이지. 그치? 우리가 뭐 원을 그리시오 하면 컴퍼스 가지고 찍고 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중심 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를 반지름이라 부르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자취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원의 방정식 유도는 뭘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그치? 자, 중심을 원의 중심이 A, B고 거리인 반지름이 R인 원. 이 원의 방정식은 유도는 별거 없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위의 점 P라고 했을 때 x, y 이 x, y가 원위의 점이라면 중심과 P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면 돼요. 곧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면 돼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게 x, y 원위의 점과 중심 a, b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그게 뭐 그게 반지름이면 돼요. 반지름 R이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걸 풀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루트 없애자. 자,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고 정리한 거 무엇이?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게 원방이다.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치? 별게 아니고 정관점사의 거리가 반지름이면 되는 거라고. 그걸 루트로 없앤 게 원방이라고. 그래서 원방은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려면 반드시 x랑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의 합골이에요. 이 꼴 넘긴 게 우변 상수인데 조심해야 될 건 헷갈리지 마라. 우변 상수 값은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값이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다. 이렇게 있다 치자. 이 녀석은 어떤 원이냐? 중심이 몇 컴마면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냐? 중심이 마이너스 2,1. 그치. 중심 마이너스 2,1 반지름은 루트 2. 루트 2. 오케이. 우변 상수값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조심. 요거 헷갈리지 말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 부른다. 일반형.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R 꼴인 녀석이 있고 이런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원방이 될 수 있다. 오케이. x제곱 y제곱 있고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상수꼴이 있을 때 자, 근데 대신에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이 녀석은 만약에 중심 형태로 바꾸면 그렇지? 중심 형태로 바꾸면 x 플러스 완전제곱식 2분의 a 제곱 y에 대한 중심 형태로 바꾸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겠지. 자, 그러면 없던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없던 숫자를 더해줬으니까 c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으로 변형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되는지 보자. 얘를 중심을 찾기 위해서 중심 형태로 바꿨을 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다 넘기자 4분의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c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 아니고 다 전개된 형태로 만약에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정리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 이와 같이 변형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은 이 녀석은 중심이 몇 컴마 몇? 이렇게 바꿔주면 이 녀석은 중심이 몇 컴마 몇?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인 원이고 반지름은 반지름 r 값은 루트, 그렇지? 루트 씌워준 루트 4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0꼴이 된다. 이게 반지름이겠지. 그리고 이게 원이 성립할 때 반지름이 존재하려면 이 형태는 무조건 원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녀석은 넘긴 반지름 값이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지. 그렇지? 곧 반지름의 제곱인 이 r제곱인 4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음수가 돼버리면 또는 0이 돼버리면 원방이 아니지. 원은 반지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반지름의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되냐. 그래서 이게 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서는 4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0꼴이 양수는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방이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개된 형태의 식을 딱 줬을 때 중심의 좌표는 찾기 쉽다.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y 앞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의 좌표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항상 원방이 되는 건 아니다. 따져봐야 돼.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돼. 이 값이 양수가 돼야지 원방이 될 수 있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원방은 그래서 형태가 크게 원의 방정식은 형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원방 중에서 좀 특이한 형태.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을 할 겁니다.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 그게 지금 80페이지다 지금 하는 게. 중심이 좌표 축상에 있는 원이나 아니면 xy축에 접하는 원 지금 할 거예요. 자, 81페이지구나. 좌표 축에 접하는 원. 자, 원이 있는데 원이 첫 번째 x축에 접할 때 자, x축에 접하는 원이라면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반지름 r 값이 자, 원의 중심이 있다. 원의 중심 a, b라고 하자. 그러면 이 형태의 원방은 반드시 어떤 꼴이 될까? 원이 x축에 접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 곧 중심의 y좌표와 같을까? x좌표와 같을까? x축에 접하는 것은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곧 b냐 a냐? b죠. b죠, 그렇지? 따라서 x축에 접하는 것은 중심의 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절대값 씌워준 이유는 x축 양의 방향, 곧 x축 위쪽에 접할 수도 있지만 x축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원이. 이해됩니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쓰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워준 게 반지름과 같을 때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원방의 형태는 이런 꼴이 된다.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인데 이때 절대값 b가 r이다 실제로는. 곧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x축에 접하는 거는 x-a의 제곱, y-r 제곱이 r제곱이 될 수도 있고 x-a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 될 수도 있다.
R은 양수 반지름일 때. 오케이? 둘 중에 하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볼게요. 이번에는 Y축에 원이 접한다. 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Y축에 접하는 원, 말 그대로 Y축 있어요. Y축의 원이 자,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접한다. 그러면 이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 중심으로부터 각각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 R. 곧 다시 말해서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원방 절대값 A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 중심이 A, B라고 하면 오케이.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꼴일 때 그때 절대값 A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그걸 뭐 두 가지로 다 쓰면 X-R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고 또는 X 플러스 R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Y축에 접하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마지막은 X축에 접하는 거 있고 Y축에 접하는 거 있으니까 마지막은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마지막은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지.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XY축까지의 거리가 둘 다 뭐가 돼야 되냐? 반지름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원의 방정식을 쓰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인데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둘 다 만족해야 돼. 곧 다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 중심의 절대값 X좌표의 절대값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둘 다 같으면서 그게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XY축에 동접하는 원은 형태가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중심이 둘 다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XY축에 접할 때 중심이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중심이 2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XY축에 접할 때 중심이 3사분면 있을 수 있고 4사분면까지 다 가능하다. 전부 다 XY축에 동접하는 원이다.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라. X축에 접한다고 해서 중심의 X좌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중심의 Y좌표다. 반지름과 같으면 쉽게 생각하면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돼야 되고 절대값 씌워준 게. 오케이. 자, 요게 XY축에 또는 X축, Y축, XY축에 접하는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저기에 어디 있냐면 81페이지 위에 박스 돼 있지. 샘 특강이라 돼 있는 거 그걸 한번 볼게. 자, 저기서는 지금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유형들을 지금 유형 정리를 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 좀 특수하게 세분화시켜서 축에 접하는 원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게 그 샘 특강이라 돼 있는 건데 잘 봐라. 이거 세 번째로 하자. 원의 방정식에서 자, 원은 우리가 구할 원의 지름의 양 끝이 주어졌을 때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원의 지름이 있으면 잠깐만요.
그러면 원이 있다. 특정한 지름의 양끝점 A, B가 있을 때 x1, y1, x2, y2 이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A, B가 이 A, B 두 녀석을 지름의 양끝으로 가진 원을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A, B가 지름의 양끝이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AB의 중점. AB의 중점, 그렇지. 지름의 양끝점의 정중점 중앙이 중점이 중심이 돼야지. 그렇다면 두 번째 반지름 어떻게 될까? 원의 반지름. 반지름을 식으로 구하면 뭘까? 문제에서. 반지름이 뭐니?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잖아. 지름의 반. 지름 A, B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x-x1, x2의 제곱 y1, y2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이게 지름. 반지름은 걔를 2로 나눠준 게 반지름.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중심 찾을 수 있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으니까 원방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지?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거 말고 좀 다르게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지름의 양끝이 주어졌을 때 원방 구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원의 성질. 보다시피 A, B 좌표가 지름의 양끝점이면 똑같은 문제에서 지름의 양끝점에 대해서 원 위의 점은 항상 각도가 같아. 몇 도? 각도가 몇 도로 같았더라? 지름의 양끝점을 이어주고 AP랑 BP를 이어주면 이 녀석은 항상 몇 도였더라? 90도. 그렇지, 90도였죠. 90도. 오케이. 90도였어요. 무조건 직각이야. 그렇지? 지름의 양끝점에 대해서 점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 위의 점은 APB가 항상 90도다. AB가 지름이네. 이거 성질 써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점과 좌표, 특히 직선의 방정식에서 AP랑 BP가 90도 수직이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면 반드시 어떤 관계를 또 만족해야 되냐? 두 직선이 수직이면 직선 두 개가 수직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치? 그 성질을 쓸 수 있다고. A, B 점은 x1, y1, x2, y2로 주어졌고 점 P를 우리가 찾을 원방 위의 점을 x, y라고 하자. 그러면 반드시 AP랑 BP는 그래 수직 90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걸 써보자고. 수직이므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써보자고. 그러면 AP 기울기는 뭐냐? x-x1분의 y-y1. BP 기울기는 x-x2분의 y-y2야. 그렇죠? 이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원방이라고 알고 보면. 왜? 분모 x-x1, x-x2를 오른쪽 우변에 곱해버리면 정리해보자. y-y1, y-y2는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 곱하면 x-x1, x-x2가 되겠지. 그래서 다 넘기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방이 맞다고. 다 넘기자. 결국 지름의 양끝점이 x1, y1, x2, y2인 원방은 x-x1, x-x2 더하기 넘긴 거야. y-y1, y-y2는 0. 요게 또 원방이라고. 지름의 양끝점인 원방. 알겠니? 이렇게 진짜 중점 이용해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서 원방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이렇게 두 식의 곱이 0이 되는 꼴로 원방 찾아도 된다. 두 가지가 있다 형태.
이 방식도 맞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원방을 그냥 1차식 두 개의 곱이 합이 0이 된다로 식으로 세워도 되고. 오케이? 두 번째 거 기억해라. 그래서 뭐 82페이지에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전개된 형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나와 있죠. 뭐 내용 설명은 됐고, 이제 그래서 첫 단원은 1단원은 뭐 원방 중에서 진짜 기본 내용이에요. 지금 한 게. 보자. 필수 예제로 가보자.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원방을 직접 뭐 세워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방을 구해보래. 식을 찾아보래요. 완전 제곱식을 찾아보란 말인데, 자, C 첫 번째 기본 문제일 겁니다. C 2, 마이너스 1을 얘를 중심으로 가지고 점피 마이너스 1, 0을 이 점을 지나는 원. 자, 중심은 주어졌다. 그러면 x-2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꼴이 돼야 되겠지. 반지름만 찾으면 되겠죠. 반지름? 여기서 그러면 반지름은 뭐냐? 별게 아니고 CP 길이가 반지름이지. 중심이 C인데 원위의 점이 P니까 원위의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반지름이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CP의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CP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에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다. 따라서 원방은 완전 제곱식 이퀄 10으로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지. 응? 두 번째 보자. 두 점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 A 마이너스 1,0과 B 3,0을 지나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 자, 얘는 반지름이 루트 13이다.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으로 볼게요. 그게 13이면 되겠지. 일단 여기서 a하고 b가 중심의 좌표고 중심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자? 원위의 점이 a와 b죠.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오케이? 대입해서 곧 마이너스 1,0 원방의 대입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b제곱이 13 첫 번째 거 3 마이너스 a의 제곱 3,0 대입해서 또 성립해야 돼요. b제곱이 또 13 이렇게 두 가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립해서 풀 수 있다. 자, 그런데 잘 봐라.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반지름은 또 13이다.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가는 원방은 중심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중심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원의 성질이다. 별거 아니지만 꽤 많이 쓰이는 원의 성질. 특히 원에서 현의 성질. 원이 있다. 원에서 현은 원 위에 점을 이어준 선분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A, B. 원 위에 두 점을 이어준 선분. 곡선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호. 호와 선분은 현은 다르지. A, B를 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원의 성질 중에서 현의 성질. A, B 선분을 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현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A, B의 수직 이등분선 이어주자. A, B를 수직 2등분해서 지나가는 직선을 세우면 이 직선은 반드시 통과합니다. 무엇을 통과한다? 현 A, B의 수직 2등분선을 만약에 올린다면, 그어준다면 이 선은 반드시 뭘 지난다?
원의 중심. 그치. 반드시 이 녀석은 원의 중심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 알겠습니까? 중심을 통과해야 돼. 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아놓은 게 수직 이등분선이었지. 그치? 그러면 이 선상에 중심이 있어야지만 중심으로부터 AB까지 거리가 같을 수 있지 않냐? 반대로 생각하면. 그치? 원은 중심으로부터 원위의 점까지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AB 선상에 수직 이등분선을 올렸을 때 그 선상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오케이? 같아야 됩니다. 중심은 반드시 현의 수직 이등분 선상에 존재해야 된다. 반지름으로 갖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그렇다면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가는 원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때 그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AB의 수직 이등분 선상에 있어야 돼. 그럼 AB를 수직 이등분한 선은 뭘까? X값이 얼마? 1인선이지. AB가 곧 X축 위의 점이란 말이야. AB가 X축 위의 점이 있기 때문에 AB의 수직 인선은 X좌표가 1인선이 돼야 되겠죠. 그럼 X좌표 1인선에서 중심이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 마이너스 1,0이나 3,0까지 거리는 반지름인 루트 13으로 같아야 돼. 자, 그러면 x 이퀄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는 2지. 아니, 그러면 피타를 세웠을 때 점 P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축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될까? 피타를 세우면 반지름은 루트 13이고 중심이 x 이퀄 1 선상에 있을 때 수직 이등분선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야지 이게 피타가 성립하느냐? 이거 2란 말이야. 3. 그렇죠?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 거리가 3인 원은 하나만 있느냐? 아니죠. 2개다. 그래서 2개입니다. 곧 이 원에서 원의 전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하려는 원의 중심은 1,3도 있지만 당연히 1,3도 된다고. 다른 말이 없는 한 2개가 생기는 거지. 있습니까? x축까지의 거리가 3인 원은 위쪽도 있지만 아래쪽도 있잖아. 이렇게 3. 이것도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1,3 또는 1,3인 반지름 13짜리 원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도 되고 x-1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이 13도 되고. 그래서 원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답을 보면 답에서 답이 2개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방을 세우고 대입해서 연립해도 되지만 원의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필수에서 2번 보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7,4 오, 아까 말했던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7,4 자, 이거를 무엇으로 가지는? 지름의 양끝인 원을 구하시오. 첫 번째 해볼까? 중심 찾아볼까 한번. A, B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면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3,1 그렇죠? 중심은 3,1이고 지름이 곧 루트 점화점사의 거리 8의 제곱에 6의 제곱이므로 구해보면 10이다. 오케이?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겠지. 그러면 바로 본방을 세우면 x-3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얼마? 25가 돼야 되겠지. 반지름 r의 제곱 요게 원방 또는 내가 말했던 두 번째 방법을 해보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더라? 지름의 양끝점이 이루어졌을 때 합이 0이 된 꼴을 만들어 보자고. 뭐였더라? 잠깐 이 진행성 같은 거 안 적었지? 내가 적어주는데 필기 안 했지? 그러면 필기해야지 이 녀석들아. 알아서 필기해야지. 그런 거는 책이 없잖아. 책이 없는 걸 내가 집어넣은 거잖아. 진짜 응? 응?
우리 잘못이라고 뭐 이게 니네 잘못이지 내가 적어줬는데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쟤. 상황의 쌤 잘못이 아니야. 책이 없으니까 내가 보충을 한 거라고 그런 거 알아서 적으라고 좀. 적으라 말해라고 좀 내가 다시 적어줄게. 지름의 것을 x1, y1, x2, y2인 1의 방정식은 x-x1, x-x2 더하기 y-y1, y-y2의 합이 0이다 빵빵. 양 어? 뭐라 양 끝. 끝. 양 끝. 야, 지름의 양끝점 딱 줬어. 그때 원방을 빠르게 구하시오. 라면 그래서 그대로 여기 이 문제 적용시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7,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4 합이 0이 된다. 이것도 원방이 나오고 있는 녀석이고 있죠? 기호씨나 이제 멀었어. 많이 남았어. 자, 필수 3번을 봅시다. 자, 중심이 y/x 위에 있대요. 중심이 y/x 위에 있다. 자, 중심이 y/x 위에 있고 1, 마이너스 1, 3, 5를 지나는 원. 자, 이 녀석은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진짜 식을 세우기. 첫 번째는 중심이 y/x 있으니까 중심을 어떻게 a, a라고 두자. 중심이 y/x 직선 위에 있단 말은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변수 하나만 잡자고. 그래서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단지는 모른다. r제곱이라고 두고 지나가는 원이 지나가는 점이 얘랑 얘지. 두 개. 그래서 대입 1,-1과 3,5 대입해서 연립하기. 곧 1-a의 제곱 마이너스 1 a의 제곱이 r제곱. 첫 번째 식 3,5 대입 3-a의 제곱 5-a의 제곱은 이 또 r제곱. 그 다음에 이게 연립. 뭐 빼고 따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뭐 하자? 얘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쵸? 훨씬 낫겠지? 오케이? 뭐 원이 지나가는 점이 어쨌든 이 두 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현 1,-1과 3,5를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보자고. 그치? 직방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얘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 되느냐? 일단 이 두 점을 이어준 기울기가 얼마니? 2분의 6이니까 3이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인 직선은 뭐가 돼야 돼?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등분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의 중점 지나야 돼요. 그치? 이 두 녀석의 중점은 몇 콤마 몇이냐? 2,2죠. 그치? 곧 x-2 플러스 2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랑 이 수직 이등분선과 y/x가 만날 때지. 오케이? 수직 이등분선과 y/x가 만날 때죠, 지금.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등분선과 y/x의 이 두 개의 교점이 뭐다? 중심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입해서 연립해보면 x-3분의 1, x-2 플러스 2니까 3x x 플러스 2에 플러스 6이다. x는 2다. 곧. 오케이? 그래서 바로 중심을 찾으면 이 녀석은 중심이 곧 2,2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훨씬 낫겠지. 근데 이것도 제곱식 전개해서 연립하고 더하고 빼고 그런 것보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을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담담담담담 필수 4번. 자, 중심이 4,3이고 x축에 접하는 원. 자, 중심이 4,3이고 x축에 접한다. 자, 중심이 4,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은,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냐 아니면 x좌표가 반지름이냐? 뭐였더라? y좌표였어요. 그렇지? 중심의 y좌표가 곧 반지름입니다. 중심의 y좌표 3이 반지름이 돼야 돼.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중심? 그래서 x-4의 제곱, y-3의 제곱이 반지름 3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로 보자. 중심이 7,43이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심이 7,43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가 곧 반지름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중심의 x좌표 반지름 값은 7이다. 끝났다. x-7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7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네, 기본 내용 넘어갑시다. 자, 문제 필수 5번. 4,1을 지나고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러면 xy축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꼴 r제곱이라고 봤을 때 원래는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반지름과 같으면 된다. 네, 이 문제 보자. 그 원이 4,1을 지난대요. 원이 4,1을 지난대. 오케이? 원이 4,1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접하려면 반드시 중심은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중심이 뭐 4사분면이나 다른 사분면에 있으면서 xy축에 동접할 때 4,1을 지날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 a와 b는 양수값이고 그게 곧 반지름과 같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식 하나로 세우자.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으로 바로 세웁시다. 여기서 r 값은 양수이고, 근데 그 원이 4,1을 지나야 되죠. 그치? 대입해야 된다. 이걸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4-2의 제곱, 4-r의 제곱, 2-r의 제곱이 r제곱일 때 정리해볼까? 2r제곱 8r, 4r이니까 12r, 16, 4니까 20까지 r제곱. 그래서 r제곱 6, 12r, 20이 0이 되겠죠. 2하고 1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r-2, r-10이 0이다. 따라서 반지름은 2 또는 10. 자, 원 두 개 나온다. 원 하나 아니다. 왜? 작은 것도 있고, 봐봐. 4,1이 지나고 xy축에 접하는 작은 원도 있을 거고, 똑같이 4,1이 지나고 크게 그려도 돼. 4,1을 지나고 얘를 지나고 xy축에 동접하는 큰, 뭐 이따시만한 큰 원도 생길 수 있지. 그래서 반지름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알겠죠? 하나가 아니다. 왜 두 개가 나오느냐? 작은 원 한쪽으로 작은 원도 있을 수 있고 큰 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필수 6번을 봅시다. 6번. 자,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찾으시오. 자, 기본 문제다. 기본을 해보자.
이 녀석에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으래요. 반지름까지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중심 형태를 바꾸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줍시다. x제곱 4x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무엇의 제곱이냐?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렇지? 완전 제곱식. y제곱 7y다. y제곱 7y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y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이겠지. 여기까지. 그러면 없던 식을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49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은 6 4분의 49 빼기 6이다. 24니까 4분의 25다. 아니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중심의 좌표 a는 마이너스 2, 중심의 좌표 y는 마이너스 2분의 7,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할 말이에요. 두 번째도 보자. 자, 얘도 일단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게 목적이니까 형태 바꿀게. 완전 제곱식 x-1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다 넘기면 뭐가 될까요? 26k 넘어오면 마이너스 k까지가 되겠지.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방인데 중심의 좌표가 a,-5래. a,-5는 1,-5가 돼야 되니까 a는 1이 되겠죠. 반지름은 반지름 r 값은 5니까 26-k가 25가 돼야 되겠지.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k 값은 또 1이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필수 7번.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아직 멀었어요. 5분 남았어. 피 같은 5분 남았다. 피 같은. 나 지금? 나의 특성을 잘 모르는구나. 마지막 이러면 나 한 문제 더 한다고. 하나 더. 호락호락하게 당해드리지 않을 건데. 자, 세 점을 나는 편의상 ABC로 잡을게. 1,0, 3,0, 마이너스 1,2. C를 마이너스 1,2라서.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방을 구해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을 찾으시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자, 그때 특히나 원에서 중심도 안 주고 반지름도 아무것도 안 주고 원이 지나가는 세 점을 주었을 때 그때 이거를 진짜 식으로만 풀고 싶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꼴로 풀지마. 이와 같이 원이 지나가는 좌표 세 개를 주고 원방을 찾으시오를 식으로 풀고 싶으면 원방을 어떻게 전개된 형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을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 꼴 0으로 보고 여기다 대입해라. 알겠죠? 이것도 원방이야. 그치? 여기다가 좌표 세 개를 넣으라고. 그게 훨씬 계산하기 편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 말고 중심 형태인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꼴 r 제곱에 대입하지 말고 좌표 3개가 주어졌을 때,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3개 넣어서 연립하는 거야. 첫 번째로. 그치? 미주 3개짜리. 그래서 1,0 넣으면 1,0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c가 0 3,0 대입했을 때 9 플러스 3a 플러스 c 이꼴 0 마지막 마이너스 1,2 대입했을 때 1, 4,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 이거 연립하면 되겠지. 요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이거 나는 식으로 하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 아까 했다고 원의 현의 성질 자 1,0 그 다음에 3,0 또 마이너스 1,2 또 지난데 어쨌든 몇 년씩으로 지난데 마이너스 1,2 이 원에서 중심을 좀 빠르게 찾아볼까? 중심을 어떻게 찾으면 빠를까? 중심 좀 빠르게 찾아보자. 우리 한번 그려보지 않으련?
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식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 말고 아까 말했던 중심 찾을 때 현의 성질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 여기서 중심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중심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참. A, B 있지. 이것도 원위의 현이란 말이야. A, B의 수직 이등분선 이어주고. 또 뭐 안방 해도 상관없어요. AC 있지. 그래. AC 만만하네. AC에 수직 또 이등분선 이어주자고. 아니 각각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이 중심이 되면 되지 않냐. 로 풀면 이게 더 계산량이 적고 쉬울 거라고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만약에 세우면 1,0, 3,의 수직 이등분선은 x 이퀄 2가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선 이 녀석은 기울기 1짜리다. y 이퀄 x 중점이 0,1이지. 0,1을 지나는 녀석이니까 x 플러스 1이야. 이쪽 요거 수직 이등분선이 구해보면 오 x가 2일 때 x가 x 플러스 1과 만나는 교점인 중심은 그러면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돼야 되냐? 2,3이 되면 되지.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억하시라고요. 59분이다. 하나 더 할 수 있겠다. 소리 돼요. 1분 안에 못해 한다고. 오늘 끝내려고 선생님 그랬어. 의사가요. 이제 이제 어. 기침을 하는 게 있잖아요. 기침. 안 들려요? 아니 왜 이렇게 마치자. 잠깐만. 숙제. 어제 문자로 나가지 않아요? 아니 숙제를 뭘 줄지 생각해봐야지. 잠깐. 셀피 주시고 문자로 남겨주세요.